아마 내 외모가 더 예뻤더라면 난 지금 스웨덴에 살고 있지 않았을 거야.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모에 굉장히 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이마, 눈, 코, 그리고 가슴. 오늘은 제가 이 외모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마. 제 이마는 어른들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00만 불짜리 이마다, 완전 똘똘해 보인다. 근데 제 학창시절 내내, 특히 중고등학교, 제가 항상 앞머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이 앞머리를 항상 가지고 있던 이유는 친구들이 제 이마를 보면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했습니다. 뭐 달래기를 하다 이마가 까져.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까, 손으로. 그럼 친구들이 거짓말 안 하고, 야, 이 빨리 안 닫아? 라고 했어요. 진짜로. 저는 제 이마가 숨겨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못생겼구나. 아무리 어른들이 이쁘다고 한들 어린 시절에는 내 친구들의 말에 더 얘네 말이 사실이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심는 수술도 많이 알아봤었고 실제로 하려고 돈을 모으기도 했었죠. 네. 첫 번째 그래서 이마.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코. 아까 제가 처음에 내 외모가 조금 더 이뻤더라면 지금 스웨덴에 안 살고 있었을 거야 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 무용수였고 중학교 때 와서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연기 입시학원을 잠깐 다녔죠. 다녔는데 그 연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눈, 코 성형수술 안 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러나 너는 눈 사이가 너무 넓고 코가 너무 낮다. 그래서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트임, 뒷트임 다 해야 된다. 쌍꺼풀 기본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못 간다. 저는 살면서 뭐 이마 빼고는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쁘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못생겼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외모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3-4번을 학원을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러나 너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대학을 못 간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특히 10대 때 내 가치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세계관이 흔들려요. 아 내가 이렇게 못생긴 존재였구나. 내 얼굴 때문에 내가 뮤지컬 배우라는 꿈이 있어도 대학을 못 가는구나. 고등학생 때는 대학을 가는 게 많은 학생들의 그 인생의 전부잖아요. 어머님한테 말했죠. 엄마 나 수술하고 싶어. 수술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대. 엄마는 그때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수술을 완강히 이제 반대하는 분이셨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술 절대 안 된다고? 엄마는 안 된다 하지. 선생님들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 그리고 제 친구들은 심지어 방학 때마다 수술을 받아요. 제가 강남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관리받고 수술하고 나는 양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수술 안 된다 하니까 제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어차피 나는 이 얼굴로 대학도 못 가고 수술도 이제 안 해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엄마 나 뮤지컬 연기 입시학원 그만둘래? 그냥 공부할래? 해서 이제 고2 때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와서도 콤플렉스는 여전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들은 훨씬 예뻤으니까 내 친구들은 어딜 가든 주목받고 하는데 나는 못 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 막 눈도 크고 코도 높고 다 이쁘고 수술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렇게 대학교 초반도 계속 보냈었어요. 3년 그 시간 동안을. 그리고 가슴. 대학생 때 제 친구들이 몸매가 진짜 좋았어요. 날씬한 게 아니고 볼륨감이 쩔었죠. 가슴은 크고 엉덩이도 오리공댕이고 저는 그에 반해 그냥 말라깽이였어요. 그 친구들 가슴이 너무 크니까 그 친구들도 되게 자신 있어요. 당당해요 항상. 그래서 뭐 하면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넌 방울토마토라고 내 가슴 방울토마토처럼 작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생 때도 들었던 것 같다. 방울토마토 하니까. 항상 가슴은 작았죠. 고등학생 때 몰랐는데 대학생 때 와서 이렇게 어른들의 세계에 눈 뜨고 나니까 가슴 큰 게 하나의 미의 기준인 거예요. 수영복을 입을 때도 티셔츠를 입을 때도. 그래서 저는 뽕이 엄청 많은 그런 브래지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부자연스러웠죠. 가슴 작으신 분들은 알 텐데 뽕 큰 거 입으면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졌다가 뽕 튀어나오거든요.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도 와, 내가 가슴 수술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그냥 20대 거의 전반적인 시절 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돈을 모아서 내가 30, 40대가 되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라도 애를 낳고 나서 돈을 모아서 수술을 받아야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그냥 어린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뭐 중후반까지 항상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워낙 예쁜 연예인들도 많고 주변 일반인들도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많이 내 외모를 원망하고 탓했죠. 근데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된 거,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거는 제가 교환학생을 2014년도에 스웨덴, 지금 여기 다른 지역이지만 글로 갔었어요. 제가 막 한국인 친구들은 이렇게 자주 안 만나고 기숙사 같은 층에 있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았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스웨덴 친구도 있었고 이란 친구, 베트남 친구, 터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려나야 너는 눈이 너무 예뻐, 그리고 입술도 너무 예쁘다 진짜,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눈이 이만했거든요. 진짜 입술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비 인형 같은 모습들을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려나야 뭐만 하면 너는 눈이 너무 예쁘다고,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장난이 아닌 걸 아니까 내가 처음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뭔 소리지?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다양한 미의 기준이 있구나. 나는 한국에 살아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세계관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는 마르고 가슴 크고 엉덩이 크고 눈 이만하고 쌍꺼풀 있고 코 이렇게 미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걸 갖춰야 이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미의 기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쁘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 가면 어떤 사람한테는 못생겨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또 하나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은 제가 20대 초반 때 좀 오랫동안 만난 분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만 하면 제가 너무 이쁘대요. 거의 4년 동안 만났는데 뭐만 하면 너무 이쁘대. 이마도 그때 컴플렉스여서 계속 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추는 려나 이마는 너무 이쁘대. 려나는 앞머리를 길러서 이마를 드러내놓아야 이쁘대요. 싫다고 근데 제발 한 번만 앞머리 길러달라고를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길러봤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쁘다고 얘기해주니까 엄마도 나한테 평생 이쁘다고 했는데 엄마에겐 들리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또 한 번 이 얼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이구나. 내 이마도 누군가에겐 굉장히 이쁜 이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내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온전히 받다 보니까 내 외모에 대한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가슴은 제가 아까 무용수가 어렸을 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기 이전에 운이 좋게 한 무용단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무용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 무용단 단장님으로 인해서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죠. 근데 가보니까 발레 하시는 분들, 무용하시는 분들 많이 봤겠지만 다들 완전 이렇게 마르고 가슴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춤추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미의 기준이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큰 게 아니야. 그냥 비율이 좋고 몸매 선이 이쁘고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리고 거기 가니까 나처럼 가슴이 작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브래지어를 입거나 뭐 뽕이 많은 속옷을 입거나 하지 않아. 오히려 그 춤출 때 방해가 되니까 그것마저, 그 작은 가슴마저 압박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상시 그냥 일반 옷을 입을 때도 자기 사이즈에 맞는, 아니면 정말 뽕도 없는 속옷을 입고 다니세요. 저는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 또 다른 미의 기준이 있구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해외에 살고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완전 다른 그런 무용이라는 경험을 해보면서 미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내 외모 컴플렉스도 조금씩 벗겨졌고요. 그리고 뭐 가슴 컴플렉스 또 하나는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크로스핏 선수들도 가슴이
진짜 작아요. 와, 엄청 볼륨감 있고 하는 가슴 분들이 없어. 그리고 있으면 스포츠 브레이저로 아예 압박해요. 왜냐면 워낙 격한 운동이라서 이 가슴이 흔들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심지어 가슴 되게 작으신 분들, 저처럼 그분들은 패드가 없는 스포츠 브라 입어요. 그래서 젖꼭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도 절벽이야. 나처럼 완전 말라가지고. 체지방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거기서는 그쵸, 아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가슴이 큰 게 미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가 좋고 근육이 많은 게 미의 기준인 거예요. 몸이 좋고 근육이 많은 거는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와장창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 그런 상처들 됐던 게 다 온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마가 너무 넓어요, 뭐 어쩌고 막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학생 시절에는 심지어 제 같이 지금도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 중에, 남자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뭔지 얘기하다가 려나는 가슴이 작잖아 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도 아직도 저한테 가슴이 작다고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29살의 나목련아는 이런 걸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이마가 넓다 한들 너는 왜 이렇게 이마가 넓냐, 앞머리를 좀 가려라,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 뭐 좀 해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아름답고 섹시한 사람은 뭐 몸이 섹시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겠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뜻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섹시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다 후천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나름 내 재능을, 능력을 갈고 닦고 실력을 키우면서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닌 다른 것들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자존감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는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씩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엔 워낙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휴가 때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특히 다양한 사람, 다양한 국적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해왔던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돈을 어디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못 다녀. 하면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있고 뭐 요즘엔 유튜브 영상들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해외 채널 유튜브 보면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생각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플렉스가 있어, 내가 부족한 거 있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뭐 심리학이든 뭐든 내가 관심 있던 주제든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거. 전 그게 되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내가 가진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막 운동하고 이런 거에 몰두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딱히 이렇게 막 돈이 필요 없어, 수술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한 방법, 내 가치관과 사고가, 신념이 달라진 경험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컴플렉스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아직도 컴플렉스가 있긴 있죠. 부족한 점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뭐 극복한 방법, 아니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 나눠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하시고, 려나야, 너 지갑에 있는 돈은 누군가가 낚아채갈 수 있지만, 누군가 꺼내갈 수 있지만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험을 많이 하라고 지금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 인생의 목표는 뭐 얼굴이 되게 예쁜 사람, 연예인처럼 뭐 피부가 좋고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 통해서 저의 인생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스웨덴에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